우야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행의 활용 속에서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생이란 서로 도와주는 사이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상극의 관계란 나를 좀 제압하려 든다든가 아니면 내가 외면하고 싶은 대상을 상극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라도 다 좋은 게 좋다고 말을 하죠. 근데 그거 말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를 딱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좋은 것만으로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나만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세상은 누구라도 다 함께 품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것일 수 없는데 사람들은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대상들, 또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너도 변하고 나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했던 맛도 때가 되면 또 찾게 되고, 좋아했던 맛도 때가 되면 좀 덜 찾게 되고, 그런 거죠.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쭉 지내보면, 우리 이제 절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 모든 분들 이렇게 보면요. 짧게는 5년 주기와 10년 주기, 그리고 20년 주기의 인간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상생의 관계가 끊임없이 상생의 관계를 이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즉 상극의 관계와 상외의 관계, 내가 만나보고 싶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을 내가 왜 만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지만 또 세월이 가다 보니까 또 내가 변하고 너도 변하다 보니까 그 외면의 관계와 극성의 관계에도 또 나에게 다가오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오행의 관계에서 돌고 돌고 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싫어했던 대상이 상대가 나한테 좋게 말을 걸어오고 또 웃으면서 나에게 다가오거나 접근한다면 내가 평상시에 싫어하던 모습으로 인상 쓰고 얼굴에 표정 안 바꾸고 뭐 눈동자 안 물리고 상대를 안 해줘야 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즉 세상은 끊임없이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또 때때의 내가 지니고 나온 오행의 기운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는 거죠. 즉 암수육자법에서 말하는 계절이 변해 가면은 나이도 바뀌고 암수, 즉 암놈의 기운에서 순놈의 기운이 나오고 또 그 변화는 또 계절이 가면서 또 바뀌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꿔져 간다는 거죠. 우리는 색소란 말을 색깔이라는 말을 쓰죠. 색깔. 근데 이 청색, 오행상 목의 청색이 많거나 적거나 할 때는 내가 그 색소의 그 청색의 색소가 많을 경우와 적을 경우가 달라지겠죠. 즉 적색의 색소가 많을 때와 적을 때가 달라지겠죠. 황색도 마찬가지고 백색도 많거나 적을 때, 또 흑색도 많거나 적을 때 그 색소에 의해서, 즉 그 색소에 들고 남은, 그럼 내가 목의 기운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목의 청색은 어디로 들고 나나?
예, 우리의 입, 우리의 호흡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몸의 구조상 무엇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겠어요? 코하고 입뿐이 없어요. 그러면 코와 입으로 들고 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몸의 기운을 관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음식물 하나하나가 내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응? 붉은색 음식을 좋아해. 어. 또 누구는 아니면 황색의 어떤 누런 색깔을 좋아해. 아니야, 백색을 좋아해. 아니면 검정색을 좋아해. 에 따라서 내가 섭취하는 음식물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코로 들고 마시는 이 자연의 공기에서도 이 공기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가 지금 호흡을 어떤 색깔을 좋아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공기 중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이 공기 중에서도 그 기운들이 형성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이 우리 코로. 어찌 보면은 거짓말 같은 얘기죠? 아닙니다. 내가 청색소의 색소를 드리겠느냐 할 때의 호흡은 청색이 들어오고 싶고, 내가 백색을 싫어한다 하면 백색이 안 들어오고, 황색이 들어온다, 또 좋아한다면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호흡으로 들고 마시는 색소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건강 관리와 또 자손의 내림까지도 결정된다는 거죠. 색소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누가 그거 좋아하라 그랬나요? 봄은 먹기 싫은데? 누가 좋아하라 그랬나요? 봄은 그냥 먹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이 상생의 관계에서의 관계냐, 아니면 극성의 관계에서의 관계냐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마냥 좋아하는 것이 내가 나의 몸에 들임으로써 나의 건강을 보존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 내 건강을 해칠 것이냐.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은 그런 거 개념 없죠. 그냥 좋아하면 그냥 말하자면 맛집 투어를 합니다. 맛집 투어. 투어라는 말은 이제 돌아다닌다는 얘기인데, 먹는 것 하나를 갖다가 자기 그 맛을 찾기 위해서 그럼 거기가 살지. 예, 세상은 맛과 멋의 이끌림에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맛과 멋.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배고픔이란 말을 잃어버렸어요. 배고픔.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먹거리가 100으로 규정을 지어 놓는다면 배고픔을 느끼는 단계는 그 이하의 단계죠. 뭐 95나 90이나 아니면 85나 80 단계. 즉 100명이 살아가야 되는 그 적당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쌀이 100가마가 있어야 된다고, 100명이 살아가는데 100가마가 있어야 된다고 할 때에 100가마가 충족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툼이 없어지죠. 사람들이. 네. 어디 가든 먹는 게 걱정을 안 할 테니까. 그럼 한번 조금 거기서 이제 더
100가마에서 105가마 정도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비축하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전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식량을 저축을 해서 남들 모르게 감춰놨다가 우리가 이제 비상시에 먹어야 되겠다 하는 비상식량의 이해로 비축을 하는데 105가 되면 비축하는 게 없어져요. 그럼 거기다가 10가마 정도, 100가마만 면 충분한데 110가마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먹는 것이 귀한 줄을 모르게 되고 흐칩니다. 음식물을 남기고 버립니다. 예. 그런 단계로 가죠. 110 이상 115가 되면은요, 예? 누구라도 먹기 위해서 일을 안 합니다. 그때부터. 먹고 사는 것은 아예 걱정 없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요 115의 단계의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어떤 단계를 보면은 100가마면 충분한데 115가마가 우리 주위에 흩어져 있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뭐 개념 자체가 없고 아낄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고. 자, 그럼 이제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죠. 100가마가 있어야 될 충족 그 식량이 5가마가 모자라지면요, 사람들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시일반 도와서 나누어 먹습니다. 예, 어려운 사람도 해서 이렇게 서로 해서 그 모자란 5개만큼의 어떤 것을 사람들 스스로 메꿔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5가마를 더 빼서 이제 90가마만 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먹거리에 대해서 감추기 시작을 합니다. 감춰요. 그때부터는 먹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가 나오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한 5가마를 더 빼보자고요. 그럼 100가마의 음식을 줘야 되는데 85가마만 줬다 그러면 15가마가 모자라죠.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싸움이 납니다. 먹거리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즉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서 훔쳐먹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사회가 흉흉해지죠. 85가마만 준다면. 그 다음에 80가마가 되면 어떻게 돼요? 먹는 먹자가 사라집니다. 음식이란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지키는 데 무장을 하게 됩니다. 무장. 아주 난투기 벌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해방이 되고 뭐 해방 전부터 우리가 그 참 극심한 그 빈곤, 극심한 빈곤은 100명이 먹어야 될 그 양을 80개 정도만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미 군정이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이제 들어오죠. 그러한 시기가 한 85가마, 85가마 정도의 말하자면 극빈, 아주 참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어떤 것들을 일부의 사람들은 죽어나갔을지언정 그래도 극빈의 상태는 면해집니다.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들어오고 각국의 그 원조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조금 나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그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하는 어떤 과정으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잘 살아보자는 어떤 생각으로 이제 그 움직일 때 그때는
한 90 정도의 그 수준이었죠. 그래도 먹는 것이 귀한 사람은 귀하죠. 역사적으로 1961년과 62년에는 어마어마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예, 가뭄이 있어서 당시에 그 군사정부에서 그 행하고자 했던 그 경제정책들이 우리나라의 자금률이 가뭄으로 인해서 확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저렇게 키워오는 과정에서 이제 보면은, 쌀값이, 폭등을 해요, 폭등. 말하자면 쌀 한 대박에, 50원 하던 게 자고 나면은 뭐 55원, 뭐 60원, 70원, 75원까지 올라가죠. 그냥 거의 뭐 한두 달 만에 그냥 거의 뭐 배로 치솟는 어떤 그 물가가 폭등이 일어나죠. 그런데 뭐 쌀값은 그만, 보리쌀값도요, 보리쌀값.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은 구경할 수 없으면 뭐 청보리네, 납작보리네 이래가지고 보리쌀들도 참 이제 그 외국의 농산물들을 우리가 수입을 하고 뭐 원조도 받고 해서 그런 종류의 보리쌀들이 들어왔어요. 납작보리라든가 뭐 청보리라든가 뭐 우리 일반적 보리 말고 이런 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의 곡물값이 뛰는 거예요. 뭐 25원 하던 것이 뭐 30원으로 올라가고 결국에는 뭐 50원까지 올라갔죠. 보리쌀도. 당시 그랬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자연재해에 의해서 어렵게 살아왔느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1970년대 들어서고 75년도인가 되면서 쌀이 뭐 몇만 석, 뭐 몇천만 석 돌파하면서 이제 식량 자급률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말하는 100% 정도의 그 식량 자급률을 갖게 되죠. 그때부터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시대가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서 쭉 지금 이 세상이 한 4, 50년 흘러오면서 오늘에 이르는데 오늘의 그 지수는 먹고 사는 정도로 봐서는 한 120 정도로 보면 되죠. 20만큼의 잉여 농산물을 우리가 그냥 흐치고 버리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자존이라고 하는 것을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싫어하고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머릿속에 두고 살아가는데 그거 다 잘못된 망상입니다. 천지 만물은 나와 대상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세상이 풍족해도 지금도 굶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잘 사는 몇몇 사람들은 음식을 버리면서도 살아갔을 거 아닙니까? 오행의 맛이 나의 건강을 주관하고 내 건강은 내 스스로가 들고 나는 것에 의해서 호불호가 즉 갈려지죠. 항상 생각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생각에 머무르면 사람은 더 이상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란 놈이 사람을 주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마음이란 놈이 끊임없이 변하고 보내도 본래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지배하고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맛을 좋아하고 누가 쓴맛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뭐 더러는 쓴맛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것이 쓴맛은 화의 오행상 화의 맛입니다. 그 다음에 단맛은 오행상 토의 맛입니다.
요즘에 그 매운맛, 오행산 금의 맛입니다. 금. 짠맛은 오행상 수의 맛인데,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20년, 거의 한 30년 돼가죠. 199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불닭, 불닭 말하자면 이제 매운맛, 매운맛의 어떤 그 것들이, 상품들이 세상에 나오죠. 그럴 때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야, 이거 참, 폐나 대장 쪽에, 어, 말하자면, 음, 병자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호불호에 의해서 대장이라는 놈이, 장이라는 놈이 견디어주면 좋은데, 자연에서의 산물은 이 장이 꼭 매운맛을 다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매운맛의 그 캡사이신의 그 맛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물론 이제 그 어떤 자신의 그 신체적 특징도 더러더러 있어서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신체에 쌓이고 배설을 하고 하더라도 이 과정이 사람들의 그 장에는 병이 오죠. 그럼 요즘에 대장중심 병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먹는 맛에 의해서. 즉, 우리 국민들 반수는 당뇨, 고혈압을 지니고 살아요. 예, 한 반 정도, 예, 성인들의 반 정도는 거의 그 당뇨, 고혈압의 그 병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반 정도는. 그건 왜냐? 단맛에 취해서 단맛을 너무 많이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맛. 근데 그 단맛이 또 언제부터 또 이 근원이 되느냐? 60년대에 삼성의 사카린 사건 아시죠? 삼성의 그 사카린, 그 말하자면 그 이병철의 그 큰아드님이 아버지한테 좀 돈 좀 많이 버는 것도 보여주고 뭐 생색 좀 내기 위해서 일본에서 그 아드님이 밀수를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국회에서 난리 나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사카린이 뭐예요? 단맛이죠. 즉 그만큼 우리들은 단맛에 그때부터 길들여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60년대부터? 그 설탕의 거의 한 30배의 맛을 더 낸다니까. 저도 어릴 때 많이 먹어봤습니다. 사카린 있죠? 그 조그만 거 사과 알갱이 같은 거 이런 거요. 그 국수 같은 거, 국수 같은 거 할 때는 제 어릴 때는 그 사카린 몇 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요. 단맛, 그냥 넘어가죠. 단맛에. 예. 근데 그것이 그때부터 이제 단맛에 취하다 보니까 몸에 단맛이 배가지고 당뇨라든가 또 혈압이 오르는 거라든가 이런 거, 병들. 온 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60대, 70대 사람들은 거의 한 70%, 당뇨, 고혈압 가지고 산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뭐, 너무 많은가? 한 6명, 7명이라고 그럴까? 예. 50대들은요, 반 정도, 50% 정도. 당뇨, 고혈압. 그것은 원인이 뭐예요? 탄맛에 취해서. 예. 그 다음에 매운맛에 취해서 오는 병이 뭐예요? 대장병이죠. 그 다음에 짠맛에 취해서 오는 병이 신장 방광인데 요즘에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신장 방광 이상이 있어서. 그럼 과연 이들이 짠맛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병이 왔을까? 아니면 적게 먹어서 병이 왔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아무튼 짠맛의 관계돼서 짠맛에 대한 병들도 요즘에 신장 방광 투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병의 그 오행상 정신병도 속하고 심장, 소장, 눈. 지금 대한민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경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한 50%될 거예요. 예. 나이 먹어서 쓰는 뭐 저 같은 뭐 이런 뭐 돋보기 정도는 말고 그 젊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쓰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나마 이제 뭐 안에다 렌즈를 끼워버리고 안경도 또 발전하니까 안경 쓴 것 같지 않으면서도 이 렌즈 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쓴맛을 먹어야 되는데 쓴맛이 싫다고 안 먹으니까 망가지는 거죠. 네.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인제 요즘에 간에 대한 병 많습니다. 많아요. 나 이름도 모르는 간에 대한 질병, 뭐 간암, 간경화, 이걸 떠나서 이런 건 보통 이거 간에 대한 질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신맛을 먹으면 치료가 되는데 신맛을 안 먹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오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 오행상 목의 색깔은 청색이고 인체의 질병은 간과 담에 온다. 화는 더운 남쪽의 기운이고 색깔은 적색이고 인체의 병은 심장과 소장과 눈에 온다. 예. 그 다음에 토는 방향상 중앙방위이고 색깔은 황색이고 병은 비장이나 위장, 주로 복부에 온다. 오행상 금에 속하는 방향은 서쪽이고 색깔은 하얀 백색이고 폐나 대장에 병이 온다. 그 다음에 수는 오행은 북쪽이고 색깔은 흑색이고 사람의 인체는 신장과 방광에 온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 혈, 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는 말입니다만은 이 기운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혈이 제대로 돌아야 되고 정신의 신명이 맑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저는 내 강의에서 끊임없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기혈신 이 셋이 합심해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기입니다. 기. 기가 없으면 혈이 제대로 안 돌고 혈이 제대로 안 돌면 정신이 막지 않을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기운인데 기운인데 이 기의 들고 남에 우리들이 섭취하는 음식물로서 들어가는 것이고 또 공기 중에 산소와 미량의 원소들을 포함한 이 공기로 흡수하는 것이 있죠.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청색의 엽록체, 엽록소, 적색의 엽록소, 황색의 엽록소, 백색의 엽록소, 흑색의 엽록소는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에 속하는데 이 색소에 들고 우리가 색소를 들이고 내는 데에 인체의 건강의 기운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받쳐주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운입니다. 뭐 기운이 있어야 뭘 하죠. 아니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남들이 알아준다고 뭐 배움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무엇이 많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일어나서 걸으면서 대화할 수 있고 이런 최소한의 기운들을 갖춰야 사람이라고 할 것인데, 아니 병원에 들어가서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운입니다. 기운. 사람이 제일 무서워해야 될 병은 감기입니다. 감기. 감기. 이 감기가 뭐예요? 이 감자가 느낄 감자입니다. 느낄 감. 뭔가 기운이 느껴지는 거. 이게 감기예요. 즉 환절기에 으슬으슬한 기운이 들었다. 뭔가의 기운이 지금의 기운과 다르다 하는 걸 느끼고, 이게 감기죠. 이거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기운이 있고 피가 제대로 돌고 정신이 맑으면 그건 온당한 건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누구라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